주간 포항 브리핑입니다.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00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469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해 대폭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 확산세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확산세는 큽니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계속 큰 상태이고요. 네. 경북의 경우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5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천 11명, 구미 7명, 경산 4명, 경주, 안동, 영천 각각 1명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1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경북 일부 지역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포항도 포함되나요? 네, 오늘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일부 지역에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들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고 8명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포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음.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독, 청도, 고령, 송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입니다. 네. 중대본은 이들 12개 지역이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우 적었고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선 일주일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주 목요일 경찰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불시 단속을 실시했었는데요. 네. 이 단속에서 음식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음식점 3곳에서는 5인 이상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음에도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남구청은 이들 음식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구청은 코로나 사태 발생부터 현재까지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총 14곳을 적발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최근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성 사격장이 있는 장기면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왔었다면서요? 네, 지난해부터 포항 수송사격장이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장소로 정해져 훈련이 실시돼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주 수요일 이 사안을 조정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항 장기면에 왔습니다. 조정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이정희 부위원장도 왔고요. 네. 이분들이 와서 그럼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날 권익위 관계자들은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성사격장 인근 12개 마을 이장,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기존처럼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 및 사격장 폐쇄를 요구했고요. 네. 권익위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대화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권익위는 포항에서 훈련 철회 및 수성사격장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대체 장소로 기존 훈련이 진행됐던 경기도 포초 훈련장이나 강원도 일대도 둘러봤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격장이 아예 폐쇄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이날 대화에서 권익위는 주민들 요구대로 사격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60여 년간 수송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군부대의 각종 훈련으로 큰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들은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서 사격장 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권익위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훈련장에서는 해병대도 훈련을 자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번 사태에서 앞에서는 주민들 편을 사겠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방부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태 와중에 해병대는 수성사격장 인근을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반발이 더욱 커져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가 사격장 자체를 폐쇄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포항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철회나 또 사격장 폐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될까요? 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뜻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권익위는 사격장 인근 피해 조사도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각종 피해 상황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네.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사격장 자체를 폐쇄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사격장이 폐쇄가 되면 주민들이 매우 반길 것입니다. 권익위는 아마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해 겨울 강아지 가슴줄을 잡고 빙빙 돌린 여성 2명에 대한 뉴스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이 재판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해 겨울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었는데요. 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주 수요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을 통해서 사건 경위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29분께 20대 여성 A씨와 B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포항 한 골목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강아지는 A씨의 반려견이고요. 네. 그런데 산책 중 A씨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이 허공의 1, 2위에 돌려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B씨는 A씨로부터 가슴줄을 이어받아 똑같은 행위를 3회가량 한 혐의입니다. 네. 이 법원의 양형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법원은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는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20대 여성 2명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전했고요. 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들의 범행이 영상이 언론에 보고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면서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동물학대가 더욱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 해상에 본격적인 농무기가 시작돼서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항, 경주 등 해상에서 본격적인 농무철이 시작됐습니다. 농무는 해상에 끼는 짙은 안개를 말하는데요. 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무는 주로 3월에서 6월까지 발생합니다. 네. 이 농무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네, 사고 비율이 꽤 높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포항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농무기 사고는 총 327건입니다. 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 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농무 때문에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꽤 높은 수치인데 이 사고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포항 호미곶 강사 1리 인근 바다에서 제트보트 한 대가 농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제트보트 운전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전화 신고도 어려웠는데요. 네. 다행히 휴대폰에 설치된 해로드 앱으로 전화 신호를 보냈고 해경이 해로드 앱을 통해 위치 확인 후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19년 8월 5일 오전에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서 6톤급 통발어선이 농무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선박을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26일 오전에는 경주 관포항 앞바다에서 1435톤 화물선이 농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발어선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에서 통발어선 3명이 부상을 입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상에서 농무가 발생하면 선박끼리 충돌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네. 특히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농무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구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농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제 구조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무기 때 사고를 막으려면 출항 전에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농무 수치가 높은 날은 출항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선박 레이더, 항해 등 각종 기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 인근 항해 선박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받아야 하고요. 농무로 인해 방향을 상실해 신고 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대비해서 휴대폰에 해로드 앱을 설치해 놓으면 위치 파악이 쉽기 때문에 설치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해상 농무기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그리고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바다에서 승선원 5명이 탑승해 있는 통발어선이 갑자기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등 7척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다행히 사망 등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이 침몰하기 시작하자 어선 뒤편에 있던 32명이 해경에 발견돼 바로 구조됐습니다. 네. 3명은 바다에 빠진 상태였는데 해경이 모두 발견해 빠르게 구조했습니다. 네. 35명 중 한국인은 3명, 베트남인은 2명이었습니다. 이들 건강에는 모두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구조 당시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고 파도도 3m로 꽤 높았습니다. 해경이 열악한 기상 환경에서도 모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어선 침몰 원인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항 브리핑 경북 도민일보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